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우주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제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뉴턴의 바톤을 받아서 다시 또 이제 그 우주론 그 전개한 것을 이제 빅뱅 이런 이론과 같이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과학을 쉽게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남은 시간에 우리 태양계가 창조 그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가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 원시 태양의 빛은 더 밝아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원소들이 남아나질 못하고 다 날려가는데 그래도 그 중에 탄소나 질소나 우리 지구과학식으로 얘기하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과 같이 무거운 원소들은 불려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좀 무거운 그 덩어리들은 떨어지고 가벼운 것들은 날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은 날려가지만 그 무거운 그 원소들은 태양 주위에 남거든요. 그래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태양 주위에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이게 흙덩어리예요. 착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성부터는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목성부터는 가스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켓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도착하면 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계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굳어지면서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고. 그럼 이제 이 우주는 그럼 이제 도대체 거대한 우주는 어떻게 됐느냐? 그게 이제 현대 천문학의 그 분야죠. 예,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구조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풀어가는 거고 그와 동시에 원자의 그 우주가 다시 또 새로운 이론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양자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퀀텀 피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물리학의 두 분야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우주의 빅뱅부터 그 모델을 다 설명하고 그 별의 진화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분야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이제 우주의 역사가 하나로 전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가 우리가 그럼 어디서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수소부터 수소, 헬륨, 리튬 해가지고 우라늄까지 92가지의 원소로 만들어지는데 이 태초 빅뱅에서는 헬륨까지밖에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 뒤로는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탄소, 질소, 뭐 산소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원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전부 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앞에 산 별들이 제가 나중에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별이 폭발을 하게 되면 별만이 탄소, 질소, 산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만들어진 재들이 쫙 뿌려지는 겁니다. 별이 폭발해서 다 재가 뿌려지면 그 재가 다시 모이는 우리 태양계는 두 번째 세대 별이죠. 거기서 모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탄소, 질소, 산소는 남겨놓고 나머지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흙으로 된 원소가 이제 물을 매개로 그 안에서 50억 년이라는 세월을 주고 기다리게 되면은 우리 현대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니시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우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천손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우주관이 배어 있는 생활 풍습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초현대식 빌딩을 짓고 나서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돼지머리 넣고 고사지낼 거예요. 돼지머리가 등장하는 그것이죠. 하늘에 비는 제천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과학자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돼지머리 효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머리가 이제 구멍이 7개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민족이 이제 북두칠성을 또 숭앙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장 우리 애국가만 해도 한번 잘 애국가 가사를 한번 되새겨 보시죠. 동해에 있는 그 많은 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에 있는 그 많은 흙이 다 닳도록 하늘이 돌봐주는 나라. 애국가 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천선이라고 해서 하나도 손색이 없는 글로벌 시대일수록 우리 정체성이 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분명해야 글로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치가 냄새 난다고 외국 사람 앞에서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쪽을 다 김치 먹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숭앙하는 우리 문화는 반드시 우리가 우주시대에 꼭 되찾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글로벌 시대, 우주 시대에 우리가 이런 우주에 대한 이해력을 더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예. 원장님 신비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별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혹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민화가 있죠.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겠고 왜 호랑이가 왜 썩은 동아줄 붙들어서 떨어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와 달이 만들어지는 그 전설은 나름대로 창조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아주 고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영어로 이제 아마 그걸 만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데 아주 좋은 그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의 비밀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서 이 우주에 살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는 계기도 될 수 있었고요. 또 한 개인으로서 더욱더 겸손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새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TV평생대학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